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아이마인의 글로벌 탑리더 박한일입니다. 네. 어, 지금 2시 1분인데, 지금, 아직 25분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그, 표기를 하면서 판서로 이렇게 좀 회사 소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미비하네요. 이게 그 기기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메모장에다가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 자, 날씨가 오늘 아침에 딱 되니까 날씨가 어제까지 뭐 엄청나게 추웠는데 오늘은 어, 그런대로 날씨가 굉장히 좀 포근한 느낌을 받았어요. 나오면서 여러분들 계시는 곳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입술이 이렇게 다 텄어요. 다 트고 그리고 요즘 독감, 뭐 폐렴, 뭐 하여튼 마치 이제 코로나 제2의 코로나처럼 독감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알아보니까 중국에는 지금 그거를 쉬쉬하면서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독감이나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도 많이 늘어났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접촉해서 같이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시고 이왕이면은 인제 주머니에 마스크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다니시다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이분이 좀 이상한데?' 기침도 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러면은 마스크라도 착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챙겨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돈 아무리 벌어도 결국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아직 제 방송 구독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구독 신청을 해 주시고요. 구독 신청을 해 두시면은 그 인제 제가 이 방송한 거는 구독 신청을 한 회원들은 계속 볼 수 있게 지금 이제 해 놓기 때문에 구독 신청을 해 놓으신 이후에 나중에 필요할 때 보시든가 그다음에 또는 뭐 주변에 영업을 하시다가 필요한 분들한테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 꼭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다 들리고 지금 방송 상태가 원활한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제가 어 방송 상태가 원활한 걸로 판단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지금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인제 최근 얼마 전에 어 "채굴기를 신형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죠. 그리고 어 대신에 인제 기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좀 상승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나 아니면은 인제 리더들이 인제 물론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제 회사가 그럴 수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하고 하지만 인제 사전에 어떤 상의 없이 뭐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한 이틀 전에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그런 이야기 없이 급작스럽게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제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리더들 그러니까 매니저 이상 정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회사가 인제 회의를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인제 음 그 업데이트 날짜를 좀 미뤘어요. 미뤄 가지고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래야만 인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또 안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채굴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채굴기에 공급하는 전기는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일반 전기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량으로 받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받고 있고 비교적 싸죠. 예. 굉장히 싸지만 싼 만큼의 또 인제 약점이 뭐냐면 시장 상황이 뭐 지금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채선성이 좋아지게 되면 채굴 업체들이 막 늘어나고 우후죽순 막 인제 전기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그 전기 요금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비싸진다는 거예요, 전기 요금이. 그래서 전기 요금이 비싸지 우리가 인제 아르헨티나도 있고 에티오피아도 있고 막 여러 군데 채굴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텍사스에도 있고. 근데 텍사스는 지금 전기 요금이 0.038 인가 그래요. 예. 그런데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데는 어 전기 요금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올라가 가지고 회사가 어느 정도는 좀 감수하고 그거를 유지해 왔지만 인제는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인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또 인제 전기요금이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대신에 인제 회사에서는 채굴기를 업데이트를 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인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각 리더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인제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전달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들어봐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제 뭐 직접적으로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납득이 될 정도로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들어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제 우리한테 이점이 있습니다. 예. 이점이 뭐냐면 어차피 정규요금은 인제 시장 상황이 인젠 좋을 때는 뭐 현상 유지를 하겠지만 더 올라가거나 그런데 안 좋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전기요금은 또 내려갈 거예요. 예. 내려가지만 채굴기를 신형으로 바꾼 그런 말하자면은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인제 경쟁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채산성이 좋겠죠. 좋아서 그때도 채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 채굴기가 구형 채굴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위축되는 그 시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미리 인제 회사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채굴기를 인제 그 바꿔 주기로 결심을 한 거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제가 이야기하는 크립토 윈터 2026년 요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한테 큰 이점으로 그게 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회사는 인제는 경험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이런 일이 크립토 윈터가 되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또 마침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간 거를 또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인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뭐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이게 계약 위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어 원칙을 세워 놨어요. 그래서 이용 약관에 들어가시면은 1조 7 항에 보시면은 고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인제 전기 공급 회사에 의해서 전기 요금이 변경될 때 그거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인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당장 내가 뭐 수익이 좀 떨어지고 또 이런다고 해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막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절충해서 이렇게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 고집만 부리면은 회사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게. 정규공을 올리는 거는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올리는 게 뭐 그 회사가 일방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한번 얘기를 끝까지 더 들어보시자고요. 예. 지금까지 59 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 이게 제발 580 명, 590명 이 수준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물론 인제 여러분들께서 어 단체로 인제 센터나 이런 데 모여 가지고 이렇게 듣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뭐 한 50 명씩은 앉아서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뭐 '꽤 많이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은 인제 제가 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늘 뵙다가 요즘은 좀 뵙기가 좀 어렵게 됐는데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우리 또 그 좀 판교 쪽에 강의장이 음 아마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인제 조만간에 여러분들 이쪽에서 중앙에서 여러분들 또 모여 가지고 강의를 할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줌으로 여러분들을 당분간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러 주시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여러분들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제 저희는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커뮤니티죠. 예. 저는 2016년 2월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되고 2016년 5월 요즘 인제 제가 원래는 8만 원, 15만 원일 때 채굴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데이터를 이렇게 뒤져 보니까 쪼금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물론 이제 그 가격대일 때도 그 정도로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한 400불 정도 요 정도일 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인제는 9 년이네요, 9 년. 그래서 제가 10년 가량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9년 동안 저는 비트코인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비트코인 불확실하잖아요. 이 비트코인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제게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희망이 많이 없어져 버리고 그 뭘 해야 될지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냥 이렇게 이게 동아줄이 될지 썩은 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가닥 그게 인제 마지막 희망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었죠. 네. 어쨌든 그때 비트코인이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 인제 알려지게 됐는데 저도 그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은 인제 제도화되는 과정에 들어갔죠. 어 지금은 인제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모으고 싶어요. 예. 저도 물론 이제 지금도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 물론 쓰는 돈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성장할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가치로 성장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사실 지금 금액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근데 예전에 그 400불 뭐 이럴 때 시작할 때도 저는 100 불만 됐으면 좋겠다. 뭐 저 1000 불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을 모으면서 막연하게 '아 박한일 대표가 얘기하는 게 될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말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제 뇌피셜이에요. 예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진짜 되도록이면은 비트코인은 손 안 대고 계속 모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제 비트코인을 열심히 모으셔 가지고 그런 기회에 같이 같이 그 기회를 얻는 그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물론 인제는 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매출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사든가 예 거래소에 가 가지고 사십시오. 아니면은 주변에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한테 사세요. 예. 그럴 여력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사는 게 가장 빠르죠. 사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그냥 사는 것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그냥 사기만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켜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늘 하루 이야기를 듣고 바로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리고 박한일 얘기는 한 번만 들으면 돼." 이러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거를 자기만 믿고 그냥 비트코인을 샀다. 그러면은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유동성을 정치적으로 이겨내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약간의 이익이라도 보려고 결국 푼돈밖에 못 버는 거예요 벌어도. 예. 뭐 예를 들어서 한 1 억을 가지고 있다. 1 억 1,000만 원? 이것도 큰돈이야. 1억 한 500만 원 요 정도만 벌어도 큰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우리 사실 진짜 이 비트코인을 모으고자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냥 돈 진짜 말도 안 되는 조금만 이익 보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들 보면은 '야 박한일이라는 사람이 주머니에 3천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짧은 기간에 얻었다더라. 어 그래서 몇백억 몇천억을 좀 '나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내가 여기에 비트코인을 내가 모으고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예. 얼마 안 되거든요. 다들 보면은 뭐 적게는 500 불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뭐 몇십만 불 요 정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뭐 한 1,500만 원 요 정도를 가지고 시작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몇백억 몇천억을 어떻게 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그냥 사기만 해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벌 수가 없다. 자기가 정신적으로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다. 만져볼 수가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이 커뮤니티 안에서 늘상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고 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배워 가지고 꾸준히 이거를 인제 이 커뮤니티 안에서 해 나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지켜 나간다 그러면은 정말 비트코인이 100 억이 될 수도 1,000 억이 될 수도 있고 그때가 되면은 그만한 어떤 기회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사기보다는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어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정확한 어떤 그런 비트코인의 인제 가치, 밸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같이 하게 되면은 어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비트코인을 더 벌 수 있는 어떤 레버리지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가진 돈만큼 사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채굴만 해 가지고 그냥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으든가 이런 상태에서 레버리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시간에 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트코인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인제는 레버리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 바로 그것이 클라우드 마이닝이라는 겁니다. 예. 클라우드 마이닝. 예.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든가 채굴을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모을 수가 있고요. 채굴 또한 내가 직접 개인 채굴을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채굴장을 가지고 개인 채굴을 하든가 아니면은 어 이 채굴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호스팅 서비스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채굴을 하든가 어 이렇게 인제 두 가지 또 채굴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마이닝, 그리고 내가 가진 돈으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마이닝을 우리는 선호한다. 예.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이 레버리지만 이용해서 비트코인만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미 오랫동안 활동해 오고 노하우를 쌓아 왔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비트코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전달을 받고 또 정보를 전달을 받고 시장 상황을 또 읽으면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클라우드 마이닝 회사를 클라우드 마이닝 회사들이 꽤 많은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전통성을 가진 그런 회사를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당연히 마인베스트, 지금 아이마인, 예, 같은 회사죠. 예, 마인베스트, 아이마인, 여기 이 회사를 소개하고 싶어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선택하고 안 하고는 자유죠. 자유이고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비트코인을 정말 제대로 모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제는 어 그 서비스, 그다음에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준다는 거는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인제 받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회사는 마인베스트와 아이마인이에요. 네. 마인베스트와 아이마인. 자, 그러면은 마인베스트라는 회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마인베스트라는 회사는 이쪽에 이 참 이 기기가 말썽이네요. 여기 메모장이 지금 안 열 이 메모장을 열면은 또 말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다 해야겠네요. 참. 이게 지금 요 유튜브 화면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인제 구동이 되면 마이크가 멈춰 버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술력이나 전문성은 이미 가진 그런 회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20년, 우리가 2019 년도에 클라우드 마이닝을 시작을 하고 2020년, 21년, 22년 그때 인제 팬데믹, 그다음에 중국 채굴 규제, 그다음에 2022년 트래블 룰 뭐 이런 것들이 업계에는 굉장한 허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업계의 한 95% 가량 되는 업체들이 결국 문을 닫게 되고 한 5% 정도만이 인제는 회사가 살아남게 되죠. 예. 그래서 살아남은 5%에 속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술력 전문성뿐만 아니라 전통성을 가진 그런 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 회사의 목표는 업계 1 위를 해 보자.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업계 1 위. 업계 1 위라는 기준은 어떤 걸로 가지고 있냐면은 미국의 IPO. IPO를 인젠 해서 IPO 된 채굴 업체들 중에서 업계 1 위를 하는 거죠. 그
미국에서 IPO를 하려면은 미국 내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굴장을 지금 텍사스에 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는 채굴장을 확보하고 그걸 운영을 해서 실제로 상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법을 찾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를 매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거나 하겠죠. 그거는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이긴 하지만 가장 그게 빠른 또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얘네들 목적은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얘네들은 비트코인을 결국 모으는 것이 얘네들의 목적입니다.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출자를 받아서 막 그때 당시에 이렇게 채굴장을 세팅을 하고 실제로 인제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 했던 채굴장을 운영하고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함이죠. 물론 미국에 실제 IPO가 되고 인제 상장 등록된 그런 회사가 된다면 회사 인제 밸류나 이런 것들도 인정을 받게 되고 하겠지만 어쨌든 어 얘네들의 목적은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다.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는? 네.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는 경쟁력, 예, 시장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보도 해야 되지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인제는 목돈을 들여서 신형 채굴기를 사 들이고 전기가 싼 지역에다가 채굴장을 뭐 세팅을 하겠죠. 그래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 회사가 차려진 이후에 또 다른 회사들이 더 경쟁력을 가지고 또 다른 데서 막 생겨나요. 이러면은 인제 점점점 도태가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자금력이죠. 네. 자금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 얘네들이 인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지고 그동안 모아 놨던 비트코인을 계속 내다 팔아야 돼요 다. 내다 팔고 계속 그러면은 이 회사의 목적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건데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만 그냥 유치하다가 그냥 종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외부에서 출자자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됩니다. 외부에서 자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되는 조달. 예. 외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얘네들 방식은 늘 이렇게 돈 있는 인제 이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목돈을 투자받는, 예,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 뜨문뜨문, 뜨문뜨문 뭐 우리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몇십억, 몇백억 정도를 이렇게 뜨문뜨문 받을 수 있었겠죠. 예. 그나마도 저를 만났었던 2018년 당시에는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겠죠, 2018 년도에. 그때 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이런 상태라면은 어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뭐 목돈을 한번 딱 받으면은 막 이제 잘 굴러가요. 근데 인제는 자금 조달을 못 받으면 막 이렇게 어렵거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소개를 받고 "클라우드 마이닝을 해라. 그래서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서비스 비용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개인이죠, 개인. 개인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회사가 만약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준다 그러면은 이점이 있느냐? 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니즈를 파악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 같은 지는 지금 상황이죠. 예. 일단은 기술력 자체가 없어요. 기술력이 없고 전문성도 없어요.
기술력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돈도 없죠. 돈. 예. 채굴장을 하기 위해서는 몇십억, 몇백억 이상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직 정보력이 없다면은 과감하게 몇백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불확실한 시장 시장인데 여기에다가 그렇게 큰 돈을 어 함부로 이렇게 투자하진 않을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꺼리는 거죠. 기술력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꺼리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꺼리는 거예요. 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채굴장을 만약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싫습니다 우리는. 예. 또 돈 그 정도 있으면은 미쳤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일을.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죠. 예. 그러나 주변에 보면은 이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그죠? 예. 근데 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경우가 아니에요. 전부 다 뭔가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마이닝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특히 클라우드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인제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훌륭한 회사를 계속 기다려 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5 년도 정도에 인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 클라우드 마이닝이나 이런 것들 는 처음이지만 어쨌든 이 기술력 전문성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전통성마저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가 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인제 이 회사에다가 우리한테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어느 정도를 내놔라.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서비스로 이용을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클라우드 마이닝 플랫폼을 제공해 달라." 이렇게 인제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2019년 1월 처음 시작을 했었죠 그때. 그래서 제공된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100% 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한 50% 의 자원을 우리한테 서비스로 제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50% 를 순식간에 다 소진을 시킨 거예요. 소진을 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는 더 서비스를 해줄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설비를 더 인제 증설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인제 규모의 어 서비스 이용을 인제 하면서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자금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점점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고거를 인제 규모의 경제 예. 규모 규 규 규모의 규모의 경제가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자금력이 커지게 되면서 인제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금력을 갖게 되면은 원가 절감이 인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원가 절감. 네. 원가 절감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설비 매입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추고 전기요금이 싼 지역에 공격적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가 절감이 됨으로 해서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이 원가 절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게 된 거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같이 인제 통해서 원가 절감이 된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회사는 이미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정책적으로 인제 이 원가 절감이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을 줄 건지라는 것을 미리 다 인제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텔리전스 마이닝이죠. 인텔리전스 마이닝. 예. 인텔리전스 마이닝. 요거는 이제는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 인제 시가 적용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시가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제는 원가 절감이 돼서
그 설비나 이런 것들을 싸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서비스를 어 싸게 더 저렴하고 경쟁력 있게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 1,500불, 1,500불 골드 패키지. 네. 1,500불 골드 패키지가 141 테라헥이 그러니까 최초에는 제공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82 그다음에 300 몇이에요? 364 뭐 이렇게 공급되다가 467 뭐 이렇게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뭐 어쩔 때는 600 몇도 제공되고 1000도 몇 제공 막 이렇게 됐었는데 500 지금은 45 인가요? 535 인가요? 545 인가요? 요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500에 35일 거예요. 그러니까 535 정도 될 것 같은데 535 테라헤시가 기존의 535 테라헤시랑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인제 그 엔트마이너사의 S19 프로, S19 프로라고 하는 인제는 그 기종이었는데 지금은 상위 버전인 업그레이드된 상위 버전인 엔트마이너 같은 회사죠. 엔트마이너사의 T21 예. 기종을 인제는 지금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은 전기 효율이 훨씬 좋아요. 예. 그러니까 어 이걸로 채굴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더 나은 채굴 수익이 인제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 지만 535가 그냥 535가 아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도 최초에 시작할 때 킬로와트당 시간당 0.065 정도가 전기요금이 공급이 됐었는데 그게 0.045 이렇게 줄어들다가 최고 많이 줄어들었을 때가 0.032 이렇게 줄어들었었죠. 최근에는 0.036 인가요? 이렇게 했다가 요번에 0.038 짜리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0.038. 요거는 인제 마찬가지로 요것도 시장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인제 그 기존의 채굴기들이 있는 인제 텍사스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채굴기들 특히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초기에 인제 서비스 이용을 시작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그게 인제는 뭐 다른 나라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전기요금이 비싸지만 고 부분은 또 전기요금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전기요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게 다른 겁니다. 이번에 텍사스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0.038 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전기 공급하는 회사들의 이 진짜 뭐라 그럴까 횡포 뭐 이런 것들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었죠. 제가 인제는 클라우드 마이닝을 배웠었던 최초의 회사 그 회사도 아이슬란드에서 고립돼 버린 이유가 뭐냐면 전기요금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전기요금 뭐 대폭 상승해 버렸어요. 우리 과거에 있었던 카자흐스탄도 전기요금이 0.0 그때 당시 0.006 인가 이 정도였는데 0.08 몇인가 그 정도로 확 올려 버렸습니다. 세상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회사가 점점점 싼 지역을 찾다 보니까 0.032도 나왔었고 막 이랬었는데 그마저도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니까 또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ARCO가 맨날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직접 전기를 생산해야겠다 해 가지고 풍력 발전에 미쳐 있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진짜 더 나은 서비스를 또 제공할까 이런 문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물론 인제는 뭐 회사도 돈을 버는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뭐 완전 땡큐 아닙니까? 그거를 진짜 상용화만 한다면. 예.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되기를 바라요. 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획기적인 일이 되겠죠. 우리가 직접 전기도 만들고 채굴도 하고. 예.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기 공급 회사들의 횡포에 진짜 우리가 뭐 이렇게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든가 막 이래 가지고 채산이 떨어지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이 인제 인터내셔널이죠.
인터내셔널 마이닝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많은 나라마다 정책들이 다 달라요. 정책들이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2022년 3월 25일 트래블 룰이 적용되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해 11월, 10월 막 이럴 때 또 적용되기도 하고 막 또 뭐 어떤 나라는 이거를 법정화폐로 수용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는 뭐 이거 아무 저기 뭐야 비트코인을 뭐 자산으로조차 보지 않는 그냥 이런 데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채굴장도 많은 나라로 분산시켜 가지고 이렇게 건설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글로벌하게 회사를 운영을 하고자 인터내셔널 마이닝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터랙티브. 인터랙티브는 이제 상호작용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제 소통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과의 인제 소통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인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자산을 일부 또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채굴기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게끔 또 진짜 뭐 다른 회사들 같지 않게 이 회사는 보통 보면은 어 채굴 서비스 신청을 하면은 바로 그 채굴을 시작하고 채굴된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이렇게 바로바로 출금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에다가 락을 걸어 가지고 뭐 한동안 못 빼게 만든다든가 뭐 아니면 수수료를 잔뜩 받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인제는 여러분들이 인제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심리적으로 이거를 자금을 맘대로 못 빼는 막 이런 어 일이 없죠, 여기는. 수수료조차도 뭐 회사에서는 안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이 되면 이 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은 이 시가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혜택을 돌려준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채굴기 가격이 뭐 같은 금액으로 141 테라하시를 제공하던 게 535 테라하시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개인들이 이 호스팅 서비스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더 이용을 하려고 하겠죠. 예. 이거를 더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용을 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합류하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자금 조달을 하게 될 거고 그죠? 자금 조달을 하게 될 거고 원가 절감은 더 될 테고 원가 절감이 더 된다면은 서비스 품질은 더 나아질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게끔 최대한 선순환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인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마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우리 개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회사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 인제 각 나라마다 디지털 마이닝을 할 수 있는 인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굉장히 많은 양의 채굴기를 수입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권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라이센스 수출입 관련. 그다음에 인제 기업 간 호스팅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네. 기업 간 호스팅. 네. 그래서 기업 간 호스팅 서비스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제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호스팅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아이마인이라는 회사에다가 독점 호스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마인에 독점 독점적으로 호스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호스팅을 해 주게 되면 아이마인은 그거를 인제 우리 개인들한테 클라우드 마이닝을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려면 이 회사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 회사는 라이센스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또
마인베스트와 또 다른 행정적으로 분리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또 CEO가 별도로 있습니다. CEO는 조지 머스쿠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조지 머스쿠타라는 사람이고 2022년 4월 14일 예. 2022년 4월 14일 스타트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지 머스쿠타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예. 포르투갈. 그다음에 이분이 나이가 지금 57세입니다. 57세. 예, 생일이 안 지나서 57세라고 해요. 58세가 되겠죠, 곧. 예, 57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번에 이제 우리 그 발리에 가서 행사 때 그 통역이 실수를 해가지고 조지가 이제 자기 나이가 몇 살이라고 딱 얘기하는데 그거를 57세인데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75세라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아이 그렇지 75세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 나도 그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75세 그래 75세야 맞아 이랬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교육 중입니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75세였습니다. 75세. 예,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역이 실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조지의 나이는 57세로 예, 정확하게 다시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야, 거봐 너 75세 맞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 57세라고. 예. 그래서 57세면요 여러분들 뭐 저랑도 크게 차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동네에서 어린 시절 같으면은 같이 동네에서 같이 큰 예, 정도죠. 그래서 젊습니다. 예, 보기에는 그 더 이제 어른처럼 보이지만 예, 57세 아주 젊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인제 그 2022년 4월 14일 시작을 했고요. 했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인제 등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최초에는 우크라이나에다가 등록을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이용 약관에 들어가서 보시더라도 거기에 아직도 인제는 우크라이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 약관 변경이라는 게 그게 인제는 그 뭐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직 그 거기에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2022년 11월 7일 날 2022년 11월 7일 날 그 각고의 노력 끝에 다른 나라에다가 인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회사가 정확하게 등록이 되려면요. 이 그 여기 회사는 서비스를 그 비트코인을 받고 서비스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그 비트코인이 돈인 나라에서만 등록이 인제 확실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돈인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뭐 엘살바도르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살바도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에 등록이 돼 있고 그 엘살바도르 그 국세청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인제 그 라이센스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가 인제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투자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투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이렇게 그 이런 투자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 그 MLM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MLM 서비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제 그 마케팅 구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가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라이센스가 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엘살바도르 법에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번 4월 달에 4월 달에 4월 14일 날 두바이에 우리가 또 가죠. 2022 년부터 계속 가고 있어요, 두바이를. 세 번째 지금 가는 겁니다, 요번에가. 그래서 가만히 있어 봐요. 2022년 4월 23, 24. 네, 그렇죠. 어휴, 깜짝이야. 예, 그렇습니다. 2022년 4 월에 시작해서 2023년, 4년 이렇게 우리가 갔고요. 요번에 2025년 세 번째 두바이를 갑니다. 제가 인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회사들이요. 자기네 회사 두바이에서 행사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세 번째 하게 됐고요. 앞으로 다섯 번째, 열 번째 두바이에서 매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두바이에서 우리 행사할 거야." 이렇게 자랑하면은 "우리는 요번에 다섯 번째 할 거야." 이렇게 "세 번째 할 거야. 다섯 번째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상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두바이에서 우리가 그 매년 회사 창립식 그 창립 기념일 를 인제 하는 이유는 굉장히 상징적인 어 행사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압도적인 그런 그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마인이라는 회사는 또 이 아이마인이라는 회사만의 목표가 또 있습니다. 목표. 아까 마인베스트의 목표는 업계 1 위. 예. 미국 IPO 기준으로 업계 1 위를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아이마인의 목표는 뭘까요? 아이마인의 목표. 이거는 늘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지만 업계 표준, 업계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 이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우리가 업계 표준이 된다는 것은 업계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모델 우리가. 그 다른 회사들이 인제 우리를 본뜨려고 막 이렇게들 하겠죠. 어쨌든 모델이 된다는 얘기고 업계 표준이 된다는 것은 또 업계를 주도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초인류 기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초인류 기업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안에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단순하게 여기에 합류하실 때 돈을 벌 목적으로 다들 뭐 처음에는 접하죠.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다 접하게 되지만 실제로 돈만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 욕심에 큰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목표를 인제 좀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회사가 업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나도 그 어떤 작은 노력이라도 같이 보태서 이 회사가 결국 업계 표준이 되게 만들어 놓으면요. 돈은 저절로 벌립니다. 그래서 돈은요 어린애 같아 가지고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음. 따라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당장 돈만 쫓는다고 죽어라 막 진짜 뛰어다니면서 그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회사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돈만 쫓다 보면요. 돈은 벌었어. 근데 회사가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1 년도 안 돼 가지고 회사가 감당을 못해 가지고 그냥 문을 닫았어. 여러분 성공해 놓으면 뭐 합니까? 돈 벌어 놓으면 뭐 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버는 돈이 그게 남아 나겠어요. 예? 그렇게 그 짧은 기간에 돈이 벌리면서 여러분들 씀씀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도요. 평소에는 돈 한 2-300 쓰던 사람이 갑자기 돈 1,000만 원을 쓰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인제는 이 회사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씀씀이는 변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날리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퍼포먼스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러면은 그것처럼 비참한 상황이 되는 비참하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완성해야 돼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은 인제 시장에 이게 표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표준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표준이 돼서 우리가 스스로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고 업계를 주도해 버리는 거예요. 예.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성공이 지속 가능한 성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다른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시장에는요 이미 선도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선도자예요. 예. 그래서 이 기회가 엄청 큰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비전을 같이 공감을 하시고 정말 그걸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 이해가시죠? 예. 이 비즈니스 모델은 훌륭합니다, 지금. 훌륭해요. 비록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허들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주춤주춤 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정면승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 부딪혀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다 보면은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거가 뭐 이런 거 따져 가지고 진짜 막 손해 보지 않고 나는 모든 이익을 다 취하면서 그냥 회사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이 머리 맞대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런 것들을 그런 허들이 생길 때마다 아 진짜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업계에서는 우리만한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뭐 지금도 있을 수가 없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자,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이 회사가 지속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제가 6 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을 봐야 됩니다. 네, 첫 번째 경영진. 네. CEO들이 당연히 인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들만의 또 인제 역량이나 뭐 또 이런 위기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갑자기 커졌을 때 이런 회사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 경영해낼 수 있는 문제없이 막 이렇게 또 업무 분장도 잘 시키고 또 이렇게 회사를 잘 단도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경험, 노하우, 역량 이런 것들이 인제 필요한데 그리고 또 시장 상황을 인제 잘 읽고 또 미리미리 인제 말하자면은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예.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인제 우리가 어떤 회사를 선택할 때 그냥 그 사람이 제공하고 있는 인폼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이력 이런 것만. 그 지면을 통해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는 훌륭한 점이 뭐냐면 2015 년도부터 인제 업계에 인제 있어 왔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업계 뭐 95%가 문을 닫을 때도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이겨내서 지금까지 온 경영진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제는 쉽게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끝까지 책임을 이행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걸 보면은 CEO들은 자질 자체가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저는 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CEO는 볼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인제
탑 리더죠. 탑 리더. 예. 탑 리더가 어떤 비즈니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전체 영업 조직을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제 저는 뭐 사실 방향성이 분명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늘 일관되게 여러분들한테 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잘 어떻게 보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인제 그 어 나로부터 비롯돼서 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 많은 조직들이 개별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어 잘못된 방향성을 갖기 시작하고 잘못된 비즈니스 가치관을 갖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조직들이 사분오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인제는 적게는 조직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로 인해서 조직 전체에 욕을 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게는 회사를 절단을 냅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게 어 정말 중요하다. 이 탑 리더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어쨌든 간에 모든 조직을 제가 다 일일이 전부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예, 그들을 만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제하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전달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매번 저한테 같은 강의를 듣잖아요. 같은 강의를 듣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합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내가 매번 달라지는 강의 내용이 달라지고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가치관에 관련된 또 철학과 기준에 관련된 방향성에 관련된 내용이 매번 달라진다면 되겠습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되게 지겨울 거야. 그러나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때요? '아 바로 이 모습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걸 공유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자, 지금 뭐 이제 또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지금 예하에 지금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합류를 시키고 있고 이런데,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받고, 또 탑 리더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을 따라서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4분 5일 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지 제가 인제 보면은 조직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쫓아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겠죠. 예. 그런 조직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도 벌써 그런 조직들, 그리고 이 탐 그 조직의 리더가 탐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조직의 리더가 뚝심이 없어 가지고 자꾸 인제는 뭐 어 뭐라 그럴까, 자기 조직을 이끌고 자꾸 딴 마음을 자꾸 품으면서 여기에는 막 그냥 발만 담그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어영부영 매출이나 그냥 잔뜩 어떻게든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쫙 이득 보고 쫙 빠져나가고. 보십시오, 그런 조직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서 어쨌든 탑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쫓을 수 있는지,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 제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은 인제 뭐 칼럼도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조만간에 인제 출판도 이루어지고 출판도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에세이 같이 쉽게 쓴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인제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인제 시장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제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룹별로. 그럴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그럴 때는 동참하셔 가지고 어 만나시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궁금한 것들을 또 물어보기도 하시고 이러면은 충분히 제가 또 충실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문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문화. 인제 물론 이제 이 안에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 다듬고 더 좋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 이 문화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인제 이 문화라는 것은 요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좀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우리가 업계 표준을 만드는 거를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업계 표준이 되는 거. 업계 표준이 돼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런 성공을 지속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업계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비즈니스를 건전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건전한 비즈니스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전하게 일을 해야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과대 광고를 한다든가 있지도 않은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한다든가 유사수신성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꾸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뭐 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고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객이나 또 파트너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큰 가치가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가치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어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 또는 랭크를 많이 올리는 것 어디에다가 포커싱하고 가치를 크게 둬야 되냐? 세 번째는 어 나 또는 우리 나를 믿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 조직, 우리 조직의 많은 사람들이 좌우지간에 손에 비트코인을 많이 쥐게 해 주는 것. 어디에다가 가치를 둬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파트너들이 손에 비트코인을 많이 쥐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일은 저절로 잘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쥐게 만들어야 돼요. 채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가치가 있는 겁니까? 채굴기는요.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채굴기는 어 이거예요. 우리는 전통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옮기는 일을 할 거예요. 전통 자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가 자산이라고 여기던 것들 거기에 여유가 있으면 그거를 디지털 자산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예? 그 디지털 자산 중에는 어떤 거를 우리는 선호하는 겁니까?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옮기는데 그 도구를 뭐로 쓸 거다? 클라우드 마이닝 플랫폼 아이마인을 이용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효율적이니까. 여기에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채굴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면 될 것이고 돈이 없어도 발로 뛰면 됩니다. 예. 뭐 돈이 있든 없든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부려서 레버리지를 올리는 거예요. 랭크를 올리는 거죠. 예. 랭크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돈이 있으면 채굴을 더 늘린다든가 그게 다 인제 레버리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어 같은 노력으로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이 클라우드 마이닝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인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자?
비트코인은 킵하자. 적어도 3 년에서 5년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 보자는 거야. 네. 시장이 그 정도면은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모으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도로 채굴기를 늘리면 그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채굴기를 샀는데 비트코인은 남지 않았겠죠. 채굴기 다 사 버렸으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어. 이러면서 박탈감이 생기게 되면은 일을 못 합니다, 이 사람은. 수중에 채굴기가 얼마 없더라도 수중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모여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맨날 머릿속에 이 생각만 할 거야. '채굴기 좀 늘렸으면 좋겠다. 여유 좀 있으면 채굴기 좀 늘렸으면 좋겠다. 아우 이렇게 코인 나오는데 돈만 있으면은 채굴돼 가지고 많이 나올 텐데 너무 지금은 찔끔찔끔 나오니까 채굴기 좀 더 늘려 가지고 왕창왕창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쥐고 있는 비트코인은 꼭 쥐고 있어라. 여유가 생겨 가지고 뭔가 좀 더 진짜 전통 자산 쪽에 여유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채굴기 좀 더 늘려라.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어제는 어떤 리더분이 오셔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그 그룹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파트너들이 저 1.9 비트 모였어요. 저 0.8 비트 모였어요. 제가 이게 1 비트 되면요. 제가 여기 팀원들 같이 가 가지고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이러면서 예 막 서로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뭔가 감사해하고 비트코인을 그렇게 모을 수 있게끔 해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인제는 비트코인을 더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진짜 조직의 리더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파트너들이 비트코인을 손에 다 쥐고 있는데 얼마나 보람이 느껴지겠어요. 일할 맛 나지 신나게 그냥. 이런 게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네. 이런 게 문화가 돼야 됩니다. 네. 어느 그룹의 직급자가 많이 나왔어. 이거보다 어느 그룹의 조직들은 회원들은 정말 비트코인들이 많아 가지고 전부 다 얼굴이 번쩍번쩍들하고 그냥 모이면은 그냥 전부 다 다들 얼굴이 신이 나 가지고 막 그래.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직급자 많이 나오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을 더 많이 모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신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지방 강의를 이렇게 가잖아요. 가 보면요. 이 조직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얼굴 색깔만 보면 다 알아요, 제가. 색깔 보면 다 압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화를 비트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만들어 주는 네. 그런 거를 인제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일이 신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잘 만들어졌는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직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볼 거 아니에요. 사업 설명도 듣겠지만 분위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아니 사업 설명은 귀에 안 들어오는데 '야 이 사람들은 같이 어울리고 싶다.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직이 문화를 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막 얼굴들이 비트코인이 주머니에 있으니까 막 얼굴들이 밝아. 그래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배려심도 깊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사람이 얼마나 거기서 같이 어울리고 싶겠어요. 어?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 자, 네 번째는 이제 정책이죠, 정책. 정책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회사는 무조건 적극 수용입니다. 정책이 바뀌면 수용합니다. 예. 뭐 법 이런 거죠. 법이 바뀌거나 도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전기요금이 바뀐다든가 뭐 채굴기가 바뀐 그런 건 뭐 적극적으로 여기는 인제 시가 적용해 버리니까 예 그렇게 될 거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한다.
이게 우리가 인제 따르기로 했던 내용 아닙니까? 제 강의를 적어도 몇 수십 번씩 다들 들으셨을 텐데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그때마다 얘기했어요. 예. "회사가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 우리는 적극 지지하고 협조한다. 그거를 시간을 끌면 그만큼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여러분들 우리 서비스는요. 스스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서비스가 스스로 일할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서비스가 스스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인제 같은 금액대의 채굴 해시량을 얼마나 주느냐, 다른 업체보다 많이 주느냐 요거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종을 어떤 걸 쓰느냐. 기종이 중요한 이유는 전력 소모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요금이 얼마냐. 보통은 킬로와트당 시간당 KHS 해 가지고 킬로와트당 시간당 해 가지고 달러 기준으로 뭐 얼마 정도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고거 그다음에 이 회사의 인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연합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풀에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느냐. 뭐 인제 일반적으로는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제는 이 서비스를 어느 기간 동안 제공해 주느냐. 예. 보통은 이제 1000일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140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게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이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예.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업체들보다 경쟁력을 계속 확보한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스스로 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우 근데 나는 나가 가지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요. 나가 가지고 어디 저기 역전 전철역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붙들어 가지고 물어보세요. "혹시 비트코인 갖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비트코인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또는 아는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네." 이러겠죠.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갖고 싶을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비트코인을 왜 안 갖고 있는 거죠? 뭐 이럴 수 있죠.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가지고 비트코인을 못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방법이나 루트가 없습니다. 방법을 몰라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니즈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돌리는 작업부터 시작해야죠.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은 알려줘야죠.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알지만 방법을 모른다라고 파악이 되면은 방법을 잘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 알려주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하우로 만들어야죠. 그거는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제 뭐 비트코인도 이야기하고 마이닝도 얘기하고 아이마인이나 이런 회사 소개도 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멘트를 만들고 이렇게 어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 제가 인제 보통 보면은 이 회사 소개할 때는 판서로 합니다, 판서로. 어 판서가 여러분들한테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판서로 하면은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 이 시장에 대한 수준에 맞춰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예. 만들어서 그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면은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사업 설명 못 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스트리밍 하면서 여기다가 지금 메모장에다가 쭉 내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 적었거든요. 그냥 한 줄로 쭉 적을 수가 있어요.
쭉 적어 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사업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살이 자꾸 붙을 거예요. 그동안 빠졌던 거, 내가 이해 못 했던 것들이 살이 붙을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인제는 인제 갖춰지면은 그때는 프레젠테이션이 없어도 칠판에다가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예.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칠판에다 쓰지 않아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그냥 일반 커피숍에 테이블에 사람들을 앉혀 놓고도 이렇게 하루 종일 떠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드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 대표님 프레젠테이션 쓰는 거 없어요. 그것 좀 주세요." 그거 가져가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설명 못 한다니까. 제가 그래서 판서를 해 드리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 써 보세요. 써 보시면은 '아 이거는 이런 설명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거구나.'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설명을 해 보는 거예요. 예. 설명을 해 보다 보면은 살이 붙어요 거기에. 더 붙여요 이렇게. 살을 더 붙이고 나중에 어느 정도 그게 좀 잘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판서를 얼마든지 합니다. 판서가 가능해지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나가 가지고 그냥 판서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말로 다 떠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무기가 정확하게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기가. 네.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예. 근데 그런 노력도 없이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예.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방법입니다. 저는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다음에 인제 판서를 하고. 예. 판서를 해야만 내가 입으로 다 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설득이 되는 이유가 이게 어떤 맥락이 전체적인 맥락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 드리면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정말 우리는 너무나 퍼펙입니다. 예. 어떤 업체들보다도 경쟁력이 있고 좋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 나가 가지고 정확하게 마무리를 못 하는 이유는 접근 방식부터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사람의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코인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어 그리고 이 코인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거래소는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마이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니즈를 파악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서 순서에 맞게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지, 한 자리에서. 어. 근데 시간을 두고 해야 될 필요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거는 이젠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마지막이죠. 마지막이 인제 마케팅 플랜이에요. 마케팅 플랜. 네. 어제 어떤 교수님이 오셨어요. 너무 인제 제가 모처럼 괜찮은 분이었는데 그분은 인제 다른 분야의 인제 교수님인데 엄청난 집념을 가진, 예,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그분이 인제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이러고 가셨는데 어 인제 이분이 해낸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긴 한데 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나를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딱 존중해 주시면서 저도 그거에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어 인제 그림 마지막 부분에 인제는 어 그 "혹시 비트코인을 몰래 감춰서 집어넣어 보면은 어떻겠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 이번에 가 가지고 그 마무리를 그렇게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인제 근데 이제 이분이 중간에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쭉 얘기를 듣다가 이거 뭐 다단계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뭐 자기가 다단계는 싫어하지는 않지만 "다단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렸죠. 뭐 아니 세상에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도 다단계로 나왔고 세상에 다단계로 안 돌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이 회사가 다단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보시겠냐 하면서 얘기를 해 드렸어요. 예. 첫 번째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인제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고 그 광고나 홍보 비용을 어 직접 그러니까 인제 사람 대 사람으로 소개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어 스 그 회사 매출이 소개를 통해 가지고 일어날 경우에 그 홍보비나 마케팅 비용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의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남들에게 소개를 해 주거나 영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화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젠 어 투명하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인제 이 서비스를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5%는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라고 약관에 명시는 해 놨는데 내가 어느 날 태국에 가 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아이마인에 접속해 가지고 이거 서비스 이용해 봐. 비트코인 모으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아이마인에 접속을 해 가지고 가입을 했어. 어? 그런데 원래 회사에서는 35%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약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입을 딱 했는데 누가 소개해 줬는지를 안 알려준다면 회사에서는 그 35%를 어떻게 해요? 회사가 갖겠지. 예. 그죠? 부당하게 가져가겠죠. 소개는 내가 했는데. 예. 그래서 여기는 리퍼럴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을 할 때 자기를 누가 소개했는지를 써내지 않으면 절대 가입이 안 돼요, 여기는. 예. 절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 나 이 회사 어떤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사람하고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막 추천 등록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못 합니다. 예. 무조건 소개받은 사람을 입력을 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된 인센티브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그 사람한테 회사는 줍니다. 이게 투명한 거예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가입을 하더라도 본인의 소개자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어 내가 소개를 맨 처음에는 인제는 고객으로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들어오지만 이 회사의 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인제 바뀌면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이 사업 파트너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고객을 확보하게 됩니다, 고객을. 고객을 확보하면서 최초에 인제 인센티브가 발생이 되는데 10%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거예요. 10%에. 그게 무슨 다단계로 인센티브가 나갑니까? 그냥 내가 영업하면 내가 받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나눠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내 고객들이 인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이 고객들 중에 일정 부분이 일정 그 아니 몇 명이 '이 서비스가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나도 좀 일 좀 해 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회사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가르칩니까? 그래서 여긴 공짜가 없어요. 그 스폰서들한테 "이 사람들 일 좀 하게 가르쳐 줘라." 어.
그 가르쳐 주는 교육 후원 비용은 회사가 인센티브로 제공할게 해서 교육 후원 수당을 제공하는 게 그게 우리 뭐예요? 그 어 저기 첫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 교육 후원 수당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사이클당 150 불씩 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제공되는 15%는 N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50 불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요. 예. 그런데 요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150불 이상은 되지 않지만 이하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매출의 15%를 오늘 가용된 사이클 횟수로 나누게 되면 N가가 나오는데 그게 150 불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넘칠 때는 잉여금으로 쌓아 놓고 부족할 때는 그걸로 보존해 주는 형태로 15% 매출의 15%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걸 제공하는데 교육 후원 수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르친 이 사람이 잘 배워 가지고 일을 잘하게 됐어. 그래서 성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벌 때 나는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잘 가르쳤으니까. 회사에서 잘 가르쳤다고 로열티 주는 겁니다. 예. 그거를 다른 회사나 다른 데서는 추천 매칭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로열티라고 하자고 로열티. 로열티가 맞아요. 그것은 어 최대 10 대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10 대. 내 영향력이 10 대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 대까지 받아가는데 그 내가 가리킨 사람이 150 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10 불이 오릅니다. 네 이런 형태로 로열티를 받게 돼요. 요거는 매출의 5%를 오늘 가용된 사이클 횟수로 나눠서 N가를 정하는데 그게 10 불이에요. 예 10 불이 넘치면 잉여금, 부족할 때는 보존해 주는 형태로 10 불을 유지해 줍니다. 예 매출의 5%가 넘어갈 일이 없어요. 랭크 보너스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인제는 성과급이죠. 내가 어떤 그 랭크에 도전해서 성과를 내면은 그 일회성으로 인제 성과급을 주는 겁니다. 매니저가 되면은 1,750 불, 시니어 매니저가 되면 25,000 불,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되면 50,000 불, 그다음에 프레지던트가 되면 175,000 불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주는데 비트코인으로 당연히 주고요. 주는데 고것도 매출의 5%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맥스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주고 만약에 매출의 5%에서 남는 게 있으면은 잉여금으로 쌓아 놓고 부족할 때 그때 보존해 주는 형태로 유지가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35%가 절대 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플랜은 지속 가능한 상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인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인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량이 줄어. 매출량이 줄잖아요. 어 그럴 경우에는 어 이 잉여금이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어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회사가 어느 정도는 좀 보존을 해 줘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보존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길게 갈 것 같지 않다. 길게 갈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제 대출 형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갔다가 나중에 잉여금이 쌓였을 때 고거를 이제 회사가 회수하는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잦아졌어. 잦아졌으면은 뭔가 인제 이 요인을 찾아 가지고 인제는 고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다라는 사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는 마케팅 플랜이 어떤 일반적인 일을 하는 회사들 같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거를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레퍼럴 제도가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케팅 구조가. 그죠? 예. 아니 일하면은 영업수당 주고 가르치면 교육 후원 수당 주고 잘 가르치면 로열티 주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다단계라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다단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뭔가 비아냥거리듯이 다단계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6 가지 알아봤어요 또. 알아봤는데 요게 바로 이 회사가 지속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내용들이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인제 이야기 들을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제 회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 회사가 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회사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 6 가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회사가 비전이 있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은 지금 현존하는 그 어떤 회사들보다 비전이 충분히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회사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더 이로운 회사로 이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칼럼을 인제 핀테크 투데이에 칼럼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큰 뭐 언론사는 아니지만 뭐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이쪽 분야에 또 급성장하는 또 언론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 그 칼럼을 올리고 있는데 이 칼럼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 첫 번째는 인제 그 뭐 이 학회가 없기 때문에 학회지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제가 지금 올리는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무지한, 무지한 이 시장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자꾸 그 인터넷상에 이런 허위 정보나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을 자꾸 올려서 우리가 인제 하는 이 일을 뭐 이렇게 폄훼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많았어요. 그러나 그동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제 단죄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인제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어 우리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그런 것들을 인제는 제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인제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또 글을 올릴 수도 있지만 블로그보다는 크든 작든 언론사의 그런 내용들을 인제 정확하게 올려 놓고 그들이 올리는 내용들과 또 그 내용을 보고 또 이 내용도 또 사람들이 비교 검토했을 때 '아 이게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준 있는 내용들의 글을 어 거기다 올려 놓고 인제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상단에 노출되게끔 이렇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글을 올린다고 그게 상단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고 나면은 제가 올렸을 때 "올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하잖아요.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 뷰수 그다음에 거기에 그 보면은 댓글이 있어요, 댓글. 댓글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좀 달아 주셔야 돼요. 예. 제가 거기에 보면은 이름 보면 두 자만 나오거든요, 이름이. 누군지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보면은 진짜 협조를 열심히 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일을 하면서. 근데 댓글 안 다는 사람들은 뭐죠? 여기 지금 가입돼 가지고 저번에 우리 내가 강의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여러분들 다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 가지고 "여러분들 댓글 이런 거 다 열심히 달아 주시고 협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랬어요? 다 열심히 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름이 다 거기는 없어요. 예? 이름 보면 안 되니까요, 제가. 좀 거기다가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댓글 달아 놓은 거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 그래야 지금 보면은 인제 비트코인 뭐 박한일 과거에 인제는 그 욕 들어 먹던 키워드들이 인제는 상단에 좋은 글로 인제는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구부작으로 올릴 텐데 9개 정도만 글이 올라가서 상단에 노출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할 때 밖에 나가셔 가지고 어떤 분 만났는데 가입한다 그래 놓고 집에 가 가지고 인터넷 검색했다가 깜짝 놀라 가지고 가입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언론사에 이 아이마인이라는 회사 내지는 박한일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의 대표 사업자라는 사람이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와 너무 진짜 이 좋은 비즈니스야.' 그게 참고가 돼서 '야 너한테 소개 진짜 제대로 잘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일이 저절로 잘 되겠죠.
협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 예. 그런 거 하기 싫은 분들은요. 제가 지방 강의 갔을 때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런 거 못 합니다. 하기 싫어요. 그러면요. 예. 그러면은 그분 얘기해 주시면은 그분 인정해 주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다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발리 갔을 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프레지던트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올라갈 곳이 없고 도전할 게 없으면은 사람이 인제는 해이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뛰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업계 표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활동해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협회를 설립을 한다든가 막 이런 대외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기 편하게 또는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더 나은 미래는 당연히 보장되겠죠. 여러분들 어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벌써 2편 올라갔는데요. 2편 올라갔는데 어 아직까지 댓글을 안 다신 분들, 좋아요를 안 해 주신 분들 예. 지금 빨리 링크 타고 들어가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